물론 목표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 쉬우니까 금방 하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점의 위치를 T에 대해서 나타냈죠. 그 말은 얘가 T초일 때 X를 종속 변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얘가 출발해서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해달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만약에 그릴 수 있다면 모든 걸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얘가 V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되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얘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을 그려달래. 그럼 처음엔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 3으로 나눠서 세미도 함수를 가지고 봅시다. 자,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죠. 어쨌든 얘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야. 뻔해 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렇게 해놓고 맞죠? 잘못한 거 없지? 18, 18.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요? 승주씨?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 분해 공식? 판별식을 먼저 써봐. 항상 판별식을 먼저 써보면 9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는 두근을 갖네. 그럼 판별식을 써봤으니까 이번에 근해 공식을 쓰면 3으로 시작하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3 플러스 루트 3 여기가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락 따라락 했을 때 얘가 실제로 뿔, 마, 뿔 이렇게 돼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원점을 지나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원점 어딘가를 지날 거야. 이렇게 0일 때를 집어넣어 보면 그러면 여기가 T 그래프고 얘가 X 그래프니까 얘는 T에 따라서 처음엔 앞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거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그래프일 거다라는 걸 얼추 예상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얘가 0인 구간이 이렇게 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여기가 3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여기가 0일 수도 있잖아. 좀 더 멀리.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내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은 이 순간이지. 이 순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풀어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얘는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t로 한번 묶어보면 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이 되고 얘는 잘 보이잖아. 18이 63이니까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이렇게 빠르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애죠. 그러면 여기가 0, 3, 6이라는 걸 밝힐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3일 때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해주면 가속도는 0이다 라고 하면 되긴 합니다. 여기다가 3 대입하면 근데 뭐 문제는 얘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지. 얘가 0초일 때 시간이 감에 따라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다시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온 다음에 백 다시 돌아왔고 여기서 또 앞으로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갔고 다시 돌아왔고 뒤로 갔고 다시 돌아왔고 앞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만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풀고 지금부터 그냥 팍팍팍 풀겠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됐지? 자, 수직선 위를 지나는 두 점 P, Q 시각 T에서 위치가 다음과 같다. P랑 Q를 따로따로 줬죠?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두 점, 둘의 속도가 같아진다. 그러면 미분하시고 얘도 미분하시고 두 개 같다고 놓은 T 그리고 T점에서의 좌표를 찾아서 점점거리 구해주면 되겠다.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값만 잡으면 쉬운 내용이에요. 필수예제 2번 수직선 위에 있는 점 P를 시각에 따라 또 시간 그래프에 따른 위치 그래프 줬죠. 이걸 XT를 줬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뭐야? 예수야? 속도가 속도가 0일 때 맞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틀릴 수 있어요. 가령 속도는 0인데 이렇게 슬라이드인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 안 바뀌어요. 쭉 증가해버리죠. 그러니까 극점일 때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극점. 우리가 극점의 개념은 F'이 0이다가 아니지. 도로가 바뀌는 구간이죠. 그래서 극점을 구해주시고 그때의 가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9를 보면 꾸불텅이죠. 꾸불텅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죠. 그러면 극점을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미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그 순간의 가속도라고 한 거 보면 극점 중에 하나는 음수인가 봐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3으로 나눠줄게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 3이죠. 그러면 3 마이너스 3 하나 1 하나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 하나 3 하나죠. 마이너스 1 3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을까? 변곡점을 가지고도 풀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빠른 유추가 가능은 해요.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3일 때의 극점인 걸 알았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고 3 대입해주면 되겠죠. 승주 따라오고 있지? 따라오고 있지? 자, 또 두 개고 서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상황을 말하고 있겠지. 그때 떠올라야 되는 건 곱해서 부호가 뭐다? 그렇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고 얘를 미분하시고 각각을 곱해서 부호가 음수이게 되는 t값의 범위를 찾아줘라 이 말이죠.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빠른가? 빠른 말씀하셔야 돼요. AB반 수업이면 엄청 천천히 하고 있을 거긴 해. 근데 이건 어느 정도 다 극복이 되거든. 4번 해야 돼. 4번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왜 어려운 문제가 없냐면 여기는 이게 나와야 돼. VT 그래프가 나오고 적분이랑 섞어서 내야 어렵거든. 근데 왜 선생님이 지금 강조를 많이 안 하냐? 여러분은 어쨌든 미분까지만 배우고 중간고사를 볼 거잖아. 그러니까 적분을 낼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구조상. 근데 뒤에 가면 적분에 이게 또 있거든. 적분에 그때 어려운 게 나오고 그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말로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나랑 같이 생각한다면 안 내겠지. 이거 나중에 내면 되는데 굳이 지금 왜 내지 이러면서. 그 시험 범위가 애매한 대로 썰렸어. 만약에 미분 단원에서 활용 있잖아. 도함수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이 1, 2, 3 뭐 이렇게 있거든. 근데 대충 여기서 썰렸어. 그러면은 얘는 이제 기말이잖아. 기말이면은 이때는 어차피 적분이랑 연결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적분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에 시험 범위에 하나만 나올 거야. 기말이 나올 거고. 적분이랑 같이 돼 있는 문제를 잘 푸셔야 해요.
이게 아까 말한 거지. 마이너스 5t 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발생하는 건데, 왜냐면 얘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40이죠. 이게 지금 vt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지. 이게 at지. 중력과 속도는 A 방향이 지금 지면을 향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중력과 속도를 보통 10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항상 거꾸로 추산을 해봤을 때 5t가 나오는 거야. 항상 여기가 5가 나오는 이유.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면 문제는 거의 이게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5t 제곱 기준으로 초기 속도가 없다고 했을 때 1초 뒤에 5m, 2초 뒤에 20m, 3초 뒤에 45m 이렇게 떨어졌던 거야. 교양이라고. 근데 이제 지면에서 40m로 쐈죠. 그 말은 여기서 처음에는 속도를 40으로 쏜 거예요. 40m/s로. 그러면 이 속도가 1초마다 10씩 깎일 거야. 중력과 속도가 지구 방향으로, 지면 방향으로 10씩 당기니까. 그러면은 얘가 딱 올라가다가 어디서 딱 멈출 거란 말이지. 스톱하는 게 몇 초 뒤일까요? 승주 몇 초 뒤? 계산할 필요 없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1초 뒤에 얼마? 4초. 그치. 1초 뒤에 30, 2초 뒤에 20, 10씩 깎일 거야. 가속도 의미니까. 얘는 4초 뒤에 여기서 정지될 겁니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물어보면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4초 동안 중력과 속도장에서 운동을 했잖아. 그러면은 아까 5, 20, 49, 그 다음 뭘까? 80이야, 80. 이런 게 이제 물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툭툭툭 나옵니다. 지금 우린 그걸 안 했으니까 최고 높이를 직접 계산을 해봐야겠지. 직접 계산을 해봅시다. 최고 높이가 될 때는 아무래도 얘가 딱 멈출 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최고 높이라는 말을 속도가 0 또는 속도의 방향이 바뀔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처럼 미분한 것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40-10t 미분한 게 0이 되는 건 t가 4일 때죠. t가 4일 때니까 최고 높이는 대입해주면은 80이 나오는데, 지면에 떨어지는 속도, 순간 속도 이것도 40이야. 마이너스겠지만 이거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갔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다 위치 에너지 됐다가 내려오면 그대로 운동 에너지 돼서 마이너스 40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내기가 좀 그러잖아. 물리 공부하는 애들 훨씬 유리하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적분을 내야 이게 수학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낸다는 거야, 잘. 그럼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도 구할 수 있죠. 이건 뭔제랑 같아? 원점 지날 때랑 아까 같잖아. 원점 지날 때. 그래서 아까 원점 지날 때 문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원점이란 0을 다시 지날 때. 그래서 여기 x가 0이 되는 t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8초가 나올 거야. 이거 8 넣으면 0이죠. 그때 그 순간 속도는 또 여기 t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40이 나온다. 성윤이가 인사를 해. 뭐냐. 그렇지. 인사를 오래 하네. 피곤한가 봐요. 자, 필수의 4번 풀어보세요. 얘가 중요합니다. 네.
성윤아 한참 가야 돼. 너 한참 졸았어. 자 보겠습니다. 어렵나? 이걸 잘 풀어야 돼. 시험에 나온 다음 얘가 나와요. 이런 걸 내야 맞아. 그래야 수학 개념으로 풀죠. t가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은 반대이다. 그 운동 방향은 아까 방향이 있는 거니까 벡터죠.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럼 속도의 부호를 판단해 줘라는 거지. 그럼 속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다. 지금 vt잖아. 얘. 아니야, 얘 xt. xt 그래프죠. xt 그래프에서는 운동 방향은 속도는 기울기. a일 때의 기울기는 음수죠. c일 때는 기울기가 양수죠. 그래서 운동 방향만 보는 것은 속도의 부호 판단을 해준다. 기억은 맞다. 이렇게 풀었어야 돼. 이렇게 풀었어? 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t는 b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부호 변화. 그 말은 우리가 극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B에서 극점 맞네요.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직전에는 음수였다가 직후에는 양수가 되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 T는 D에서 속도가 0이다. T는 D에서 속도니까 이때 속도는 기울기를 말하죠. yes. 마지막으로 0에서 F까지 원점을 한 번만 지난다. 원점을 지금 보면 두 번 지나고 있죠. 말이 안 되죠. 얘를 출발선에서 해석을 해보면 쭉 갔다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갔다가 또 돌아오죠. 그리고 또 가죠. 이런 그래프다. 실제로 얘가 얼마만큼 갔는지는 이 절대값을 봐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풀어주면 된다. 이 중에서 중요한 표현은 기억이겠죠. 니은 2개 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 바꾼다는 건 부호 변화로 생각하셔서 보시고, 운동 방향을 따져라. 속도의 부호를 보는 거지. 속도의 부호는 항상 기울기로 판단하는 겁니다.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요? 이게 다야. 그래서 여긴 교양이라니까 매우 쉽습니다. 시험에도 어렵게 안 나오고.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식세우기. 여긴 식세우기야. 미분을 못하는 게 아니고 식을 못 세우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그래서 식을 세워야 합니다. 자, 다음을 구하세요.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 와, 이걸 어떻게 구하지? 쉽잖아. 그걸 항상 시간을 변수 삼아서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표현을 해야겠죠.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나타내라 했으니까 그림자의 크기도 아니고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겠지. 여길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의 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시를 해야 돼. 그런데 키가 1.6m인 학생이 0.8m로 일정한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간다는 거야. 바로 밑에서.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 서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겠지. 그럼 이때의 그림자는 0이었을 거야. 처음에는 쭉쭉 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봐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잖아. 식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고 있는 속도는 일정한 속도는 0.8이래요. 그러면 0.8t인 거야. 0.8t. 됐어요? 그러면은 그림자는 어떻게 나타내야겠어? 그림자는 이 사람이 0.8t 동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t초의 위치는 여기란 말이야. 근데 그림자는 거기에 뭔가를 더해줘야겠지. 오케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0.8t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럼 t 초후에 이 사람의 위치는 0.8인 거예요. 그림자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삼각비를 줬나 보다. 얘가 이걸 보시면 닮음이지? 닮음을 이용해서 여기를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럼 몇 대 몇이야? 여기랑 여기가 1대 3이죠? 그럼 여기도 1대 3이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0.4t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이상 위치잖아. 위치의 그래프는 x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2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움직이는 속도는 미분하면 1.2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식을 세우면 끝나는 문제인데 식 세우는 게 쉽지가 않다. 식 세우기 연습은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 했으니까 이땐 또 관점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나한테 관심사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림자의 길이만 보는 거예요. 이 길이만. 그래서 이 길이를 L이라고 하고 LT를 나타내 보면 0.4t죠. 미분하면 0.4. 답은 0.4. 이렇게 쉬운 건 안 나오겠죠? 근데 벌써 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사람에 따라 쉽고 어렵고가 다 달라서 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래서 그림자 문제는 풀어보시고 그림자 문제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나오려면 최소한 부피로 나와야 돼. 성현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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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피가 나오겠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부피에 대한 기본적인 도형 지식은 좀 필요하다. 성윤아, 여기가 반지름이거든? 부피 공식 제곱은 좀 선 넘었다. 부피인데 3차원이잖아. 갑자기 우주로 가면 어떡해? 3차원이잖아. 이렇게 생겼죠? 자, 이런 구의 부피는 여러분이 구하실 줄 아셔야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것도 구할 줄 알아야겠지. 원뿔 여기가 h면 여기가 r이고 그럼 성윤아 얘의 부피는 r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의 제곱. 아, 맞아. 이렇게 해야겠지. 반구는 그러면 어떻게 돼? 반구의 부피 3분의 2지. 그러니까 어떻게 머릿속에 이거 해놓으면 좋냐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얘가 있고 같은 높이에 원뿔이 있어.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2야. 뭐랑 비교했을 때? 원 기둥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인 원 기둥이 있다 해봐. 얘가 3분의 3이잖아. 얘는 3분의 2고 얘는 3분의 1이야. 얘는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세제곱. 높이가 지금 여기 R이라서 그래. 여기는 파이 R 세제곱.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풉니다. 여기가 원이 아니고 뭐 사각형이 밑변에 온다. 그럼 그냥 그 사각형의 넓이 곱해준 다음에 높이하고 기둥의 3분의 1이 항상. 부피는 항상 이렇게 구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은 이거 2배지. 그러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야. 아무도 안 적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알아는 두셔야 돼. 부피. 어디?
요거 3분의 3 그냥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깎아 나간다고 생각해봐. 이 원기둥을 좀 깎았어. 3분의 2. 그거 더 깎았어. 3분의 1이야. 굳이 증명할 필요 없고 그냥 기억만 하면 돼. 물 부어보라 하거든 초딩 때는.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교양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다르게 주면 이 높이만 따로 h로 빼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성윤이가 멋있게 딱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지. 바로 무엇이냐? 건널비죠. 구의 건널비는 저희 모르면서 미적분 한다고 하지 말자 우리. 건널비는 3. 어?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뭐라고? 건널비는 알았어 그만 괴롭힐게. 4 파이 r 제곱이에요. 파이 r 제곱이면 이거 하나의 그 단면이잖아. 그 동그라미 4개 있으면 여기 다 붙일 수 있다는 소리야. 받아들여. 그런 거야. 4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널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해놓으면 다 구할 수 있겠죠? 나머지 건널비 애들은 이거 어차피 쪼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거 하면 되는 거고 9만 따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그렇죠. 그래서 식만 세우면 건널비의 변화율이든 부피의 변화율이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4파이 r 제곱이잖아. 반지름 2죠. 매초 2씩 늘어난대. 그러면 r을 잘 세워봐. r은 2cm였는데 매초 2mm씩 늘어난대. 그럼 단위를 잘 통일해야겠지. 아까 1cm는 몇 mm라고? 그렇지. 1cm 10mm지. 그럼 센티미터 기준 얘를 cm로 바꿔주셔야 돼요. 0.2cm씩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0.2t 내가 센티미터로 단위를 통일했으면 r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표시를 해보면 4파이 2 플러스 0.2t의 제곱이 되겠지. 센티미터 단위로. 그러면 얘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잖아. 언제? 공기를 넣기 시작해서 반지름이 3cm가 되었을 때. 그러면 반지름이 3cm가 되었을 때 t는 몇 초? 그렇지. t가 5초일 때. 그럼 얘를 미분을 하세요. 그러면 4파이 밖으로 빼두시고 2 떨어지고 2 플러스 0.2t의 속미분 0.2 이렇게 빠르게 미분해버리고 물론 얘를 다 전개하셔도 상관없어요. 미분을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t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 되죠. 그러면은 4파이에다가 2 곱하기 3 곱하기 0.2 누가 자꾸 조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이라고 하면은 6, 4, 24에 48 4.8파이네. 4.8파이. 그 다음에 난 센티미터 단위로 했죠. 그리고 속도 시간분해니까 얘는 면적이고 시간은 세컨드. 단위까지 적어주면 이렇게 완벽하게 적으면 된다. 단위까지 적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보통 그냥 고르세요 하겠죠.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피는 뭐에다가 이걸 똑같이 해주면 돼?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에다 똑같이 넣어놓고 미분하면 돼요. 연습하시면 돼. 공식을 몰라서 못 풀지 이거는.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걸 좀 어렵게 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지름이 늘어나는 시간의 속도랑 높이가 늘어나는 시간의 속도 이런 걸 다르게 주면은 변수가 2개니까 식을 꼼꼼하게 세워야 돼요. 그걸로 이제 틀리게 만들 수 있지. 아까도 말했지만 원 기둥 내가 말했죠. 원 기둥은 그냥 높이하고 반지름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높이가 변하는 거랑 반지름이 변하는 거에 변화를 따르게 주면 식을 잘 세워야 된다고. 그냥 하나로 퉁칠 수 없단 말이야. 각각 식 세워서 곱해줘서 식 세우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분 끝.
네, 이런 거 할 때 반구의 모양 이걸 이해를 해야 그리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식을 세우니까. 어렵진 않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반응을 보니 이런 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좀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얘를 질문한 애들이 없어. 처음에만 하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정적분으로 가죠.